가만히 있어 보자.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그냥 어떤 그래서 이제 뭐 AA 가스 그다음에 이제 BB 자 이런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간단한 소제목은 뭐 KC, KP 되겠네. 이때 여기서 이 반응에 KC 이렇게 쓰면 이제 C가 이제 농도를 뜻하죠. 몰 농도. 그럼 얘는 반응 물분의 생성물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요거와 별개로 여기 4개의 농도는 전부 다 또 어떤 상태의 농도여야 돼요? 평형 상태의 농도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EQ, Q, EQ, EQ 이렇게 쓰면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로 쟤들을 표현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전혀 중요한 건 아닌데 하필 기체 상태에서 관습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연력학이 확립되기 전에 썼던 표현 때문에 그런 건데 연력학적으로만 표현하면 이거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데 연력학 이전에 관습이 있어서 그 관습하고의 그 연력학하고의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기체의 경우는 바로 이런 관계가 만족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부피를 이쪽으로 나누어요. 그러면 P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기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뭐다? 몰농도죠. 왜냐하면 이 소문자 N은 몰수고 V는 시스템의 부피니까 몰수를 부피로 나눈 것이니 바로 몰농도가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P는 이제 뭐 이렇게 몰농도면 이제 뭐냐면 얘는 이제 각 성분의 몰농도라고 한다면 요 놈은 그러면 각 성분의 부분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녀석을 P라고 쓰면 요 각 성분의 부분합일 텐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 있죠. PA의 A승, PB의 B승, PC의 C승, PD의 D승.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 이게 바로 각 성분의 부분합이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역시나 여기서도 뭐 EQ 해서 이게 뭐 평형 상태인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부분합이 어떻게 표현돼요? 몰농도에다가 RT를 곱한 걸로 표현이 되죠. 그럼 각 자리에다가 얘를 이제 그대로 넣어요. 자리에다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A RT의 A승, B RT의 B승. 자, 그리고 여기에 C RT의 C승, D RT의 D승. 보시죠. 저렇게. 규빈이 보고 있나? 오, 규빈이 보고 있어. 규빈아,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규빈 반가워. 그렇지. 좋아.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A의 A승, B의 B승 분의 C의 C승, D의 D승.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RT 전체의 C 플러스 D 빼기 A 빼기 B승.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잠시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바로 KC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뭐로 바꿔?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평행상수가 관습적으로 농도로 표현된 것, 관습적으로 압력으로 표현된 것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많이 잘 봐요. 반응식 중에 개수가 예를 들어 1111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럼 1111 하필 때는 몰수가 1대1대1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1111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111 넣으면.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그냥 농도 관련 평형상수, 압력 관련 평형상수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예요. KP를 줬는데 KC로 바꿔라. 아니면 KC를 줬는데 KP로 바꿔라. 이게 끝. 알겠습니까? 요 내용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이 관계만 유도할 수 있으면 돼요. 좋아. 잠시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 됐어. 후후후. 됐어. 자, 그다음. 자, 혹시 규빈아 이거 가지고 있어요? 학교 수업 교재? 요거? 학교 수업 교재 요거. 뭐 이렇게 전기화 이렇게 된 거. 이거 어느 선생님 수업 교재죠? 어느 선생님 수업 교재죠? 아, 뭐 학교 선생님 이름도 몰라? 가지고 있대요? 진짜. 진짜. 그렇지. 생각이 안 났다고요? 규빈아 이거 어떤 선생님 수업 자료예요? 얘는 모른대요.
아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물이 물러떨어지고. 제가 이름을 얘기를 어? 아 진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잘 안 나요. 당신 내 이름은 알아요? 네? 내 이름은 알아요? 네. 뭔데? 이게 정의론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참네. 갑자기 그럼 당한다. 아이고 참네. 좋아. 여기 보면 저기 상무기가 학교 수업을 보면 8페이지까지 한 것 같거든요. 8페이지. 상무기가 같은 반이에요? 그럼 다 같은 그래 같은 반. 나 같은 반이야 그래 같은 반이야. 그렇지. 그래. 그래 신성이 선생님이잖아. 신성이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진짜. 상목 씨. 규빈아 저기 학교에 가볼라. 신성이 선생님께 상목이가 선생님 이름도 기억 못한다고 꼰질러야겠죠? 진짜 상목 씨 진짜. 자 하여튼 보자. 그래. 자 봅시다. 요거. 자 여기서 몇 개 이제 그 수업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중요한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요. 사나워는 반드시 균형 맞추는 거 나오거든요. 나오죠? 상호 씨 보이세요?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내 수업 시간에도 했었고 아마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이거 언급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거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그래서 사나워는 반드시 맞추는 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3페이지에 보시면 전기 전이와 반응 깁스. 자, 이건 됐고, 전지 표지법도 배웠을 거고, 5페이지에 그거 뭐냐면 표준 수소 전극도 공부했어요. 표준 수소 전극. 혹시 기억나요? 표준 수소 전극? 5페이지. 이것도 자주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고, 그 다음 뭘 해볼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한번 복습을 해보기 위해서 거기 6페이지에 6페이지 보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보이세요? 거기 보시면은 반쪽 반응을 통한 갈바니 전지의 기술 찾았습니까? 반쪽 반응을 통한 갈바니 전지의 기술 찾으시죠?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교재 교재 이제 몇 페이지 볼 거냐면 6페이지에 보시면 자 반쪽 반응을 통한 갈바니 전지 표현. 그래서 이제 갈바니 전지 표현이 있다. 이걸 한번 보죠. 자 거기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우선 요거 거기 셀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뻥 비워놓은 거는 상무 씨가 필기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필기를 딴 데 한 거예요? 선생님 이걸 학습지를 잘 이어가지고 수업 잘 그럼요. 문제 풀 때만 여기 방식 프로그램 PPT 가지고 그냥 PPT로 쭉 넘어가요? 네. PPT는 이거하고 달라요? 네. 그래요? 그냥 이것만 툭 주셨어요? 네. 이것만 툭 주고 PPT는 어디까지 했어요? 그냥 여기 뒤에 페이지 응. 네레스트 이퀘이션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리스트 이쿠에이션 그 뭐냐면은 표현하는 것만 했다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좋아. 자, 어쨌건 이 표에서 보시면 여기 철 고체가 있고 철 전극이 있고 여기에 철 2 플러스 수용액이 있는데
요 놈이 지금 1몰 농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반대쪽에는 백금 전극이 있고, 여기에 1몰 농도의 MnO4 마이너스, 그 다음에 1몰 농도의 H 플러스, 그 다음 1몰 농도의 망간 2 플러스 해서 짜잔 하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맞죠, 맞죠, 맞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 그 PPT 수업자는 안 줘요? PPT는 안 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하여튼 보자. 치우자. 그러면 이렇게 저기 막 손으로 적어 놓은 건 그 교사가 풀어준 게 아니고 상모 씨가 막 푼 거예요? 그럼요. 아, 문제만 교사가 언급해 준다고요? PPT가 메인이고 사실 문제만 여기서 좀 그런.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석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거기에 표준전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네요. 철, 이가 이렇게. 그 다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선 해서 값이 오케이, 됐다. 보십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선 어떤 표현이 하나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철 2 플러스 바 철 이렇게 썼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mn4 마이너스 mn2 플러스 바 이렇게 썼죠. 의미가 뭐냐면 얘하고 얘는 각각 요거하고 요걸 뜻하고요. 얘하고 얘는 각각 요거하고 요걸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런 표기 방법은 뭐냐면, 산화수가 보시다시피 이가 플러스에서 Fe 해서 이게 철이면 산화수가 보시다시피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플러스에서 0이 되는 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환원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망간 2 플러스인데 원래 뭐였냐면 MnO4 마이너스에서 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망간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얘는 7가죠. 그럼 역시나 7가가 2가가 됐다는 거. 이거 역시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환원이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표준 전위가 다 환원 전위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알겠죠? 전부 다 환원 전위로 표현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표시 방법, 요 표기 방법은 요 주어져 있는 환원 반응, 요 주어져 있는 환원 반응을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환원이 되었다. 그다음 얘가 이렇게 환원이 되었다. 라는 표기 방법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런 표기 방법을 기억을 두시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요 동그라미 표시는 뭐임? 바로 표준이라고 그 의미는 생각하면 되고, 읽을 때는 뭐라고 있죠? 읽을 때 발음은? 네,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보통 언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공식 발음은 노트예요. 공식 발음은 노트인데 노트라고 뭐 잘 얘기를 안 해. 그냥 뭐 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표현은 제로가 아니고요. 그 정확한 이름은 노트입니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이라는 의미를 저렇게 노트 표시로 표기를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1몰 보이세요? 1몰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다? 1몰 이게 무슨 의미? 이게 표준. 저게 표준. 아시겠죠? 저거.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각 농도들이 1몰 이 상태여서 쟤를 지금 표준 이렇게 써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전체 반응을 만드는데 자, 전체 반응은 전체 반응은 이렇게 하면 돼요. 바로 뭐냐면 전위가 자, 저기에 있는 그냥 전위가 아니라 환원 전위가 큰 쪽에서 다시 한번 여기 쓰자. 여기 밑에 쓰자. 1 큰 쪽에서 작은 것을 빼줍니다. 그리고 기억할 거는 이동하는 전자 개수가 일치해야 해요. 자, 그럼 우선 두 환원 전위를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바로 이쪽이 더 크죠. 맞아? 그럼 어디서 어디를 빼라는 얘기야. 여기서 이걸 빼라는 얘기야. 그죠? 여기서 이걸 빼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라. 그럼 이제 편의상 위쪽 반응식을 1번 반응식이라고 하고 아래쪽 반응을 2번 반응식이라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결국 2번 반응식에서 1번 반응식을 빼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뭐가 일치해야 되냐면 이동하는 전자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고 했죠. 보이죠? 성모가? 자, 그런데 1번 반응에서는 전자가 몇 개 이동해요? 여기는 몇 개 이동해? 그럼 2하고 5가 당장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저 2하고 5를 어떻게 준다겠어요? 바로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럼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는 2번 반응에다가는 2를 곱하고 1번 반응에다가는 5를 곱해서 빼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는 이렇게 되겠군요. 쟤를
훌렁훌렁 빼주면 되니까 저기에다가 5를 곱하면 5 Fe 솔리드 더하기 2 MnO4 마이너스 28 16H 플러스 한 다음에 5 Fe 2 플러스 더하기 2 Mn2 플러스 8H2O. 성공하겠죠? 알겠죠? 저렇게 컨셉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전체 전위를 계산해 줍니다. 자, 전체 전위는 어떻게 하냐면 반응식을 빼준 방식으로 그대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는. 근데 명심할 건 뭐 이유가 있는데 그냥 기억해도 좋습니다. 전위에는 상수배하지 않습니다. 전위에는 상수배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쓸 건데,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네트.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노트 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란 말은 전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E는 전이고요. 표준 전체 전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표준 전체 전이는 어떻게 빼라고요? 반응식을 빼준 방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를 뺐냐면 아까 2번에서 1번을 뺐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2번에서 1번을 뺐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반응식을 빼줄 때는 2배, 5배 해가지고는 이동하는 전자 개수를 일치시켰어요. 근데 전위 계산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빼셔야 되겠죠? 뭐 이유가 있는데 그냥 뭐 하여튼 뭐 이유 됐고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기억해야겠지. 꼭 기억해.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두 번째 전위가 얼마냐면 바로 1.51이죠. 빼기 첫 번째 전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44죠. 아시겠죠? 그럼 성모 계산하면 얼마야? 이렇게 계산해. 1. 얼마? 95 볼트. 성모 알겠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된 세팅에다가 여기 이제 전압계를 딱 걸고 여기서 스위치를 ON 하면 여기에 1.95V가 빡 찍힌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런 의미의 계산 방식이다. 사무실 알겠죠? 그래서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체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고. 그럼 이 전체 반응 속에서 봐봐요. 전체 반응 속에서 여기 있는 철 2 플러스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철 2 플러스가 되는 건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건 산화의 환원이에요. 산화죠.
그래서 철 고체가 철 이가 플러스가 되는 반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죠? 그러면 그게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스위치를 온 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짜잔 철 2 플러스로 녹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컨셉에 의하면 자, 철 영가가 철 2 플러스로 이 원자 한 개가 산화를 하면 좀 요거는 환원 반응이잖아요. 이렇게 쓴 건. 근데 환원 반응의 역과정이라고 하면 산화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철 영가가 철 2 플러스가 되면 전자를 몇 개 내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2개.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자가 짠, 짠, 전자 2개가 생성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철 전극은 지금 이 전체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철이 있는 이 비커 쪽을 뭐라고 부른다? 이걸 산화 전극이라고 합니다. 산화 반응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સમझ 자, 그러면 이때 이 산화 전극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산화 전극 영어로? 바로 에노드라고 합니다. 에노드. 산화 전극을 에노드. 그러면 여기 스위치 온 했죠. 온 하면 이렇게 생성된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전자 이동. 그럼 그 전자 이동한 것으로 여기 있는 MnO4 마이너스 보이죠? 그럼 그게 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MnO4 마이너스가 Mn2 플러스가 되는 건 이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이거는 환원이 되겠죠. 이게 산화인데 이게 또 산화면 말이 안 되겠죠. 한번 잘 봐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된다?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얘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환원 반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요 환원 반응이 될 때 이렇게 환원이 되고 있잖아요. 환원이 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자가 필요하죠. 그 필요한 전자가 요 철 전극에서 생산된 전자가 이리 와서 요 놈이 얘랑 반응해 가지고 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전자 개수는 맞춰야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10개의 전자가 생산이 되고 10개의 전자가 소모가 되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쨌건 환원이 일어나죠. 그럼 환원 전극, 환원이 일어나니까 여기를 환원 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환원 전극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바로 캐소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캐소드. 자, 그러면 이때 전자가 생성이 되는 이 마이너스 극은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전자가 만들어지는 이 극은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 바로 마이너스 극이 되죠. 물리 시간에 배우는 그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물리 시간에 얘기하는 배터리의 의미가, 배터리에서 마이너스 극의 의미가 전자를 만들어서 내어놓는 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죠. 반면에 이쪽은 환원 반응이 되면서 전자가 생성이 되어 전자가 소모가 돼요. 전자 생성이에요, 진짜 소모예요. 환원은 소모죠. 전자 소모죠, 진짜 소모.
그럼 전자 소모가 되는 이 극은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이쪽은 플러스 극이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PT는 뭐예요? PT 우리말로 백금이죠. 백금. 자, 그럼 저 백금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자 전달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 전달만 하는 어떤 지지체로 보통 저 백금을 많이 씁니다. 자, 알겠죠? 그렇죠? 다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통로는 뭡니까? 이런 통로를 아이고 염다리라고 했을 거예요. 염다리. 그래서 염다리에서 뭐 더 자세한 염다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했죠, 학교에서도. 구경꾼 이온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어. 어? 얘기했다고요? 아, 그래요? 자, 염다리의 역할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어디 써볼까? 염다리 역할은 이걸 지울 수는 없으니까. 아, 그래? 맨 위에 지울게요. 맨 위에 지울게요. 보자. 자, 이 염다리 이 녀석의 이제 역할은 뭐냐면 이 녀석은 여기 이제 구경꾼 이온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구경꾼이요. 자, 구경꾼은 그 실제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구경꾼 이온이 그 뭐 여러 가지 아주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만약에 구경꾼은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양하겠어요? 구경 다양하죠. 지금 여기서 반응하지 않는 이용이면 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반응식 있잖아요. 이 전체 반응식에 들어있지 않은 이온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경꾼 이온이 뭐 천지백갈인데 예를 들어 보통 뭐 이런 것 등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염달이라고 하면 이 안에 바로 NO3- K+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은 요 K+, NO3- 보이시죠? K+ NO3-를 보면 얘하고 얘는 여기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 관여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이 각 전극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양쪽의 전하량 보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선 1. 에노드. 자, 지금 저 에노드 반응식 보면 아까 지우긴 했는데 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에노드 반응이죠. 맞아요? 그러면 에노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화전극이에요, 환원전극이에요? 산화전극이죠? 산화전극이죠. 자,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 딱 보면 1. 반응이 진행될수록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바로 뭐야? 응? 왜? 뭐? 전자가 이동. 응? 어? 뭐라고? 네. 뭐라고? 전하라고 써도 좋고요. 이온이라고 써도 좋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플러스요. 플러스. 전자도 만들어지지만 전자는 어디로 가버려요? 전자는 반대로 가버리니까 전자는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럼 반응이 진행되면 여기는 계속 플러스만 많아지죠. 예를 들면 한 사회가 있는데 여자는 멸종하고 남자만 있어요. 그럼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여자가 멸종해버리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남자만 남아있어요. 그럼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멸종하죠. 그냥 소멸해버리죠.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계속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 자연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매우 싫어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전기적 중화를 위해서 염다리로부터 구경꾼이 공급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이온이야.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 말은 KNO3 중 누가 이동한다는 얘기겠어요. 여기서 KNO3 누가 이동한다는 얘기겠어요. 얘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뭐를 위해서? 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수는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개수는. 알겠죠? 만약에 철 2 플러스 이온이 하나가 녹아 나오면 NO3 마이너스는 몇 개 녹아 나오겠어요? 몇 개 빠져 나오겠어요? 두 개가 나와야 2 플러스면 1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나와야 중화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에노드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워도 되겠어요? 캐소드. 자, 지금 일어나는 캐소드 반응은요, 이렇게 되죠. MnO4 마이너스 8H 플러스 OE 마이너스
mn 2 플러스 4h2 이렇게 되죠. 아예? 무슨 말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전체 반응이죠. 그 밑에 첫 번째 1 반응이 진행될수록 플러스 전하가 증가 감소 뭐예요? 증가 감소 뭐예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플러스 전하가 증가 감소 어떻게 돼요? 플러스 전하가 증가 감소 어떻게 돼요? 플러스 전하가 감소하죠. 어차피 전자 빼고 생각하는 전자는 소모가 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1하고 8 플러스가 반응하면 그러니까 더해지면 전체가 몇 플러스예요? 1-8 플러스 그러니까 1 플러스가 8개니까 1-8 플러스 다 더하면 몇 플러스예요? 7 플러스죠. 근데 이게 몇 플러스예요? 2 플러스니까 플러스 전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역시나 한 사회가 있는데 여자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남자 개수가 점점 줄어서 남자 개수가 없어져요. 역시나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죠,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소멸하고 있는 거 알죠? 그 얘기 알아요? 우리나라 소멸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이제 곧 대한민국 없어질 거예요. 뭐요? 많이 남았다고요? 내 나이 때 수능 몇 명 밖에요? 내가 76년생이거든요. 76년생이니까 수능 몇 명 밖에요? 100만 명 봤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이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요즘 수능 몇 명 보게요? 요즘 40만 명 봐요. 40만 명. 무슨 말 알겠어요? 자기 또래의 나이가 학생들이 40만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동갑인 친구들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자기하고 나하고 자기 몇 살이지? 18. 내가 47. 한 30살 차이 나잖아요. 대충. 그러면 30살 차이 나면 30년 동안 한 세대가 얼마나 감소한 거예요? 30년 동안. 30년에 60만 명 감소했네요. 절반 더 감소한 거 아니에요? 100만 명에서 40만 명 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30년 더 지나면 사람 없어요. 그럼 30년 후면 상목 씨 몇 살인 거예요? 상목 씨가 내 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목 씨가 내 나이 되면 상목 씨가 내 나이 됐을 때 상목 씨가 40대가 됐을 때 20대는 없다는 얘기예요. 되면 20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목 씨 내 나이 되기 전에 죽을까요? 내 나이 때까지는 살아있을까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먼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억수로 심각한 얘기예요. 가은이가 있잖아요. 가은이가 지금 중1 딱 됐거든요. 가은이 세대에 몇 명 태어날게요? 지금 중1 애들 몇 명 있게요? 지금 중1 애들 몇 명 있게요? 깜짝 놀랄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애들 세대에 벌어진 일이라 뉴스에 나오길래 내가 그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20만 명이래요. 20만 명. 자기 세대만 해도 한 3, 40만 명 되는데 지금 중1 친구들이 20만 명밖에 없어요. 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네, 진짜예요. 우리 이제 의료보험 혜택도 못 누려요. 내가 아마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는 마지막 세대일 것 같고요. 자기 때부터 의료보험이 없어질걸요, 아마. 의료보험이 어떻게 구동돼요? 예, 젊은 사람들이 돈 많이 내서 나이 든 사람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많이 아파요,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아파요.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아프니까요. 근데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못 내. 그럼 앞으로 이제 감기로 병원 가면 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진료비가. 상욱 씨 어떻게 생각해? 진짜 지금 대한민국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상욱 씨 애기 놀 거예요? 애기 놀 거예요? 안 놀 거예요? 거봐, 이제 벌써 사회가 없어지는 거야. 상욱 씨도 애기 안 논다고 했으니까. 아휴, 참 이거 어떡하냐. 그래. 뭐 어쨌건 이 반응이 진행될수록 플러스 전화가 감소한다는 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바로 염다리로부터 무슨 이온이 공급될까요? 무슨 이온이 공급될까요?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공급돼야 되겠죠? 그럼 지금 염다리에 누가 있었냐면 K 플러스 같은 게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에노드에서는 음이온이 공급되고 캐소드에서는 양이온이 공급된다. 를 외울 필요가 있겠어요? 외울 필요 없겠어요? 외우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나와 있는 반응식을 보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에노드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느냐, 캐소드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느냐, 알겠죠? 그걸 보고 필요한 이온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의 에노드에서는 양이온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음이온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지금의 캐소드에서는 양이온이 소멸되니까 양이온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뭐냐면 반응식을 보고 생각하면 되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우면 편한 게 항상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런 식의 배터리의 에노드에서는 염다리에 마이너스 이온이 공급되고요. 저 배터리의 캐소드에서는 염다리에 플러스 이온이 항상 공급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반응식을 보고 바로바로 판단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염다리가 없다면 전류 이동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럼 이 원리로 보아 염다리가 없다면 전류 이동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염다리가 없다면 전류 이동은 아싸리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있잖아요. 팍 빼버리면 어떻게 됐나? 빼버리면 바로 0 된다는 얘기예요. 뭐랑 똑같냐면요. 초등학교 때 꼬마 전구회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꼬마 전구회로? 간단한 건전지, 전구, 스위치, 뽕 하면 불 들어오고 막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그때 딱 스위치 누르고 불 들어오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전선을 툭 끊어요. 불 들어와 안 들어와? 툭 끊으면 갑자기 밝았다가 서서히 이렇게 어두워져? 끊어버리면 뚝 없어지지? 그거예요. 염다리는 일종의 도선이에요. 염다리를 제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불 팍 꺼져 그냥 바로. 그럼 불이 꺼진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동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동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염다리의 역할입니다. 사무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다음 자, 지금입니다. 저 이거 다 썼어요? 썼죠. 그다음 어딜 써볼까?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아니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라인 노테이션. 노션이 아니라 노테이션. 자, 얘는 이겁니다. 전지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첫 번째, 에노드는 왼쪽에 그리고 캐소드는 오른쪽에 써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접하는, 아니 서로, 아이고, 다른 상태끼리 물리적으로 접촉해 있는 경우 요런 짝대기 표시를 해줍니다. 서로 상태가 이제, 그럼 여기서의 상태는 뭐냐면요. 이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체, 액체, 기체 그 상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고체, 액체, 기체가 접하고 있는, 아니면 물리적으로 접촉해 있는 경우는, 딱 붙어 있는 경우는 그때 짝대기를 써줍니다. 알겠죠? 성우 씨 이해했어요? 아니 그 예를 들게요. 알겠죠? 알겠죠? 이 말은 썼죠? 그다음 세 번째, 구경꾼 이온은 삭제인데 이때 같은 상태로 공존하는 화학종끼리는 콤마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 애들끼리는 요거로 연결합니다. 콤마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경꾼 이온은 생략합니다.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볼 대부분의 문제에는 구경꾼 이온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염다리의 경우 요거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염다리는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알겠죠? 다음부터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지워도 되겠죠? 해줄게요. 에이. 자, 그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뭘 왼쪽에 쓰라고 했죠? 에노드. 그럼 여기서 어디가 에노드예요? 여기서 에노드라는 얘기는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 쇳덩이,
얘를 에노드라고 하는 거야. 그죠? 여기에서 반응이 진행되니까. 그죠? 얘가 에노드예요. 자, 그러면 가장 왼쪽에 에노드인 F1을 씁니다. 아시겠죠? 얘의 상태가 뭐죠? 고체입니다. 그 다음 이 철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철 땡이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수용액에 담겨 있죠. 그때 있는 수용액의 성분이 누굽니까? 철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건 고체 상태잖아요. 액체의 상태잖아요. 두 개가 물리적으로 접촉해 있죠. 얘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담겨 있다는 얘기가 물리적으로 접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는 서로 같은 상태에 서로 다른 상태. 다른 상태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짝대기를 넣으라고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써놓은 말 그대로예요. 써진 말 그대로.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수용액은, 자, 한번 타봅시다. 이 수용액은. 그럼 수용액 입장에서 봐요. 수용액 입장에서는 누구랑 접해 있는 거예요? 수용액 입장에서 누구랑 접해 있는 거예요? 고체랑 접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고체하고 접해 있는데 상태가 다르니까 얘 입장에서도 짝대기가 있는 거고. 알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수용액은 잘 봐요. 그냥 그림에서 보이는 대로 얘기해 봐요. 이 수용액은 이 철 고체 말고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염다리랑 접해 있죠. 그래서 염다리가 수용액에 접해 있다는 뜻으로 짝대기를 두 번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염다리는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이 염다리는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수용액이랑, 얘네들 다 수용액이잖아요. 그렇죠? 수용액이랑 접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수용액이랑 접해 있는데 그 수용액에 누가 있어요? 수용액이 지금 써놓은 걸 보면 요런 수용액이랑 염다리가 접해 있죠. 맞아요? 그런데 얘는 다른 수용액이 들어있어요? 같은 수용액이 들어있어요? 얘는 같은 수용액이 있어요? 다른 수용액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같은 상태로 공존하고 있죠. 얘도 한 수용에서 공존하잖아요. 그럴 때 뭐로 연결하라고요? 콤마. 알겠죠? 그리고 이 수용액 입장에서는 이 수용액은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이 수용액 입장에. 수용액 입장에서는 염다리랑도 접해 있지만 누구랑 접해 있어요? 백금이랑 접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PT라고 쓰고, PT의 상태는 뭐죠? 솔리드죠? 그러면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같은 상태에 다른 상태예요. 그럼 뭐로 표시해줘요? 짝대기. 알겠죠? 저게 선 표시법이다. 상우 씨 이해했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